모든 아이를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에서 나오는 그런 애들처럼 다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모든 아이들은 공부가 힘들다. 하지만 참고 하는 거다. 이거를 전제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공부를 어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저희 주변에 교수분들도 그렇고 제가 만나본 분들은 공부를 잘했던 분들이 사실 좀 많이 계시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고1, 고2, 고3 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때 막 포텐이 터진 분도 계세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유보다는요, 공부에 대한 결과가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아이를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에서 나오는 그런 애들처럼 다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걸 먼저 전제로 생각하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원래 재미없다. 근데 그냥 좀 좋은 환경과 유전자를 좀 받아가지고 그냥 술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일부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모든 아이들은 공부가 힘들다. 하지만 참고 하는 거다. 이거를 전제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보통의 아이들이 공부가 어려워하고 싫은 이유는 감정 루틴이 망가져 있다. 그러니까 뇌는요, 불안하지 않고 안정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두엽 회로가 열린다고. 근데 불안하면 이 편도체가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남과 비교하는 엄마의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하나의 공포가 되는 겁니다. 공부가 아니라 공포가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가 그냥 싫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즘에 사교육이 너무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요, 정말로요, 제가 본 아이들의 100에 한 60명 정도는요, 중학교 가서요, 특히 중2, 중3 때 가서 무너진 애들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조기 사교육은 뇌과학적으로도 이거는 되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조기 사교육이 아니라 조기 사육하는 거예요. 예,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요, 어떤 아이들이 동시에 같이 엄마 소리를 안 하죠. 이렇게 발달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뇌도요, 전두엽의 발달 속도가 다 다른데 부모들은 되게 빠른 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 중등 시기에 어떤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못할 수도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전두엽이 남들보다 조금 덜 자라서 계획이나 집중이나 조절이 안 되는 아이도 있다는 거죠. 내가 아직 철이 안 들고 뭐가 좀 미숙한데 엄마들은 왜 이걸 못하니?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타이밍을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엄마가 기다려주지 않으면 공부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부가 이제 관계 단절의 상징이 되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중요한 말이긴 한데 아이가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잘하면 엄마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면요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도 공부는 어려운 과정들만 남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자꾸 엄마랑도 멀어지는 거고 집에서는 애물단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런 실패 경험이 누적돼서 아이한테 좀 더 회복 탄력성으로 좋게 발현이 돼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틀린 거에 대해서 반복하고 꾸중하고 자꾸 실망스러운 거.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틀린 거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엄마가 틀린 거를 어떻게 말하느냐. 아이들은 감정을 더 기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유 괜찮아 라고 말은 했지만 이미 눈빛으로 레이저로 엄마가 되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은 공부가 싫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잘하는 것, 꼭 잘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이 돼버리는 순간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해야지만 엄마는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엄마는 나를 공부 못하는 애로 인정하겠죠. 그러면 아이들도 공부를,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시험을 잘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도 어느 순간 한 번에 실패를 했을 때 나는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아이네 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습관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숨은 공부력, 어떻게 깨워줄 수 있나요? 이거는 사실 엄마들이 되게 집에서 금방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걸 학원이나 이런 거에 전문가에 맡기지 마시고요. 전 집에서 이 공부력을 좀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초등학교 어머니 계시다면요, 제발 좀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감정 에너지
공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숨은 공부력을 깨우는 3가지 핵심 키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먼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 감정 저금통이 바닥나면 공부 회로가 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공부력은요, 어떤 기분, 기분의 힘과 연결되어 있다. 하루에 한 번은요, 공부할 때 빨리 책 펴고 공부해라 라고 하시기 전에요, 자, 오늘은 마음이 좀 어땠니?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 괜찮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먼저 좀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엄마, 나 오늘은 있잖아요, 친구하고 싸워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상태인데 엄마가 그 기분을 물어보자고 공부를 해라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할 거 아닙니까? 예, 생각은 여기에 가 있는데 공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릴렉스하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뇌의 상태를 물어보기.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비교보다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 내 자식인데 내가 제일 사랑하고 이뻐하죠. 근데 사실 그 이뻐함이, 글쎄요, 잘할 때 이뻐하는 거죠. 잘할 때 아이가. 그래서 넌 항상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아이야 라고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믿고 나를 지켜봐 줄 때요, 관계라는 형성이 되는 거고요. 제 얘기를 약간 드리면, 저도 고등학교 때 성적이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인데, 학교에서는 야, 정말 제가 저렇게 그 대학을 갈 수 있겠어?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저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희 엄마였어요. 저희 엄마만이, 엄마, 내가 학교에서 있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엄마. 근데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 합니다. 아들, 그게 뭐가 신경 쓰지 마. 뭐가 중요해.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뭐.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배우고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도 그 말을 해줄 때 그 눈빛이 너무나 진심이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가 날 이렇게 믿어주는데 엄마 기쁘게 해줘야지. 그게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은, 누가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그 사람 위해서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공부는 어떻게 한다? 책상에 앉는다, 책을 편다, 그리고 연필을 친다, 공부를 한다.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요,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이 루틴들이 있죠. 책상에 어렵게 앉는다, 그 다음에 책상에 앉는다, 뭘 공부할지 30분 고민한다, 그 다음에 책을 편다. 예, 거기까지 좋아요. 그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합니까? 계속 책상을 지워요. 뭘 지워야 돼. 그래서 엄마가 와서, 아이, 또 공부하라고 뭘 지워? 엄마, 잠깐만, 여기 뭐가 묻었어.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뇌가요, 순간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거, 이걸 먼저 하게끔 회로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공부는 어려운 거고 하기 싫은 거고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책상 정리를 한다거나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원래 재미없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다. 예,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